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지구 은하계가 지금은 통합계에 있기 때문에 지구 은하계가 지금은 통합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요 순서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그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빛으로의 회귀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불과 수천 년에 걸쳐 그 슬로건은 일변하여 이제 다시 한번 빛을 분리시켜 세계, 분별, 악덕, 자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주는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린다. 자, 이제 각주를 먼저 볼게요. 우리 우주 또는 은하계, 우리 우주 또는 은하계 통합기에 있음은 당연해요. 모든 현상으로 보면 지금은 통합기에 있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물질 문명의 수준이 아직은 멀었지만 높아지고 있고 과학물질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더 높아질 건 많이 남았죠. 무한대로 남아있지만 지금 이 지구, 우주, 은하계로만 봐서는 그래도 통합기에 있다는 거예요. 통합기. 사람들이 거짓 진리의 세상에 허덕이는 것이 그것의 증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 세상이 계속 펼쳐질수록 과학물질 문명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반증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 그 소리죠. 더욱 허상에 살면서 스스로 가상임을 알아채가는 이 현실이 그것을 역으로 말해준다. 분명히 벌어진 세상인데 다시 가상세계예요. 진짜는 없는 세상이 돼. 진리는 다 깨졌어. 평화조차도 가짜야. 환경도 다 뻥이야. 다 누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행위야. 이 오만스러움과 위선들. 진짜는 없는 세상. 종말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는 없는 세상. 좀비들의 세상.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 인구가 지금 90%가 없어진 이 세상. 위에서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인종 청소는 끝났다. 여러분들이 그 눈을 트이면 제가 초반에 왜 그랬어요? 기계, 로봇, 그 다음에 그냥 개돼지, 그 다음에 그냥 외계인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좀비들의 세상. 이미 허상에서 가상임을 알고도 살고 있지만 그 허상이고 가상을 모르는 상태. 그러면서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상태. 일종무종 다시 일시무시. 일종무종 다시 일시무시. 다시 읽어볼게요.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보세요. 이 느낌을 가지면 글이 또 달라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각주를 먼저 읽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 은하계가 지금은 통합기쯤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으로의 회개가 뻐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빛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귀일할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뻐젓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과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 그 슬로건은 일변하여 이제 다시 한번 빛을 분리시키고 하나였던 빛을 다시 분리시키고 세계와 분별 또 악덕 자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주는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린다. 이분법이 이분법을 낳고 이분법이 이분법을 낳아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빛을 찾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이. 빛을 다시 한번 분리시키는 것.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 여기서 그렇게 살아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빛을 한번 다시 분리시킨다는 것. 우매하게,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에오가 이렇게 알지 못하게 표현했지만 이거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냉혹한 현실이다. 사실 지금 현재의 은하계에 있는 모든 의식의 분단과 개별성 그리고 지구상 인간들이 겪는 혼란 모두가 그야말로 따분하게 만드는 하나의 빛이 가져다준 히스테리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잘 보세요. 지금 공부하시고 수련하시고 명상하시는 분들, 호흡하시는 분들 슬프게도 지구인은 그것을 가리켜 신의 창조적 유의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빅뱅이란 무료 여기 있네요. 이거가 이렇게 써놨네. 빅뱅이란 무료한 나머지 우주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너무 자명하고 소중한 표현이죠.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그 분할 작업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통합의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 역시 그저 툭 하고 붙어버리는 것이다. 툭 하고 끊어졌다가 툭 하고 붙어버리는 거래요. 자, 3, 4번 각주를 바로 볼게요. 에오가 우주를 정확히 보고 있죠. 이게 에오가 우주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증거다. 에오도 빛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빛 자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빛, 하나의 빛. 채널링이 됐든 데오든 깨달음이든 빛을 이렇게 우주적 시점에서 보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깨달을 때 빛빛거리는 거 말고 이 정도까지 빛을 통찰한다는 것. 빛으로의 회귀, 빛이 가져다준 히스테리로 인한 유발, 이런 문장들은 재밌기도 한데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빛이 가져다준 히스테리로 인해 유발되는 것, 빛으로의 회귀, 그 빛을 다시 분리시킨다, 이런 얘기. 웬만큼 대우에서는 이런 자명한 이치를 얘기할 수 없어요. 요만큼 깨달은 사람은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오만큼 이런 책을 그래도 한 권 정도 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깨달음 맛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아, 빛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로서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주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 에오도 당연히 그런 이제 위치에는 있으나 이런 힘은 받아서 일단 책은 썼죠. 그래서 책도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에오도.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한 거고. 이건 진짜 소중한 표현이죠. 하나의 빛이 가져다둔 히스테리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다. 우주에 통찰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아, 여기서 도대체 왜 펼쳐지는 거야? 아, 이 극한무에서 도대체 왜 나가는 거지? 그래, 나왔다 쳐. 왜 근데 자꾸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우주는 왜 자꾸 팽창하고 펼쳐져?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만히 들어가다 보니까 우주 물질 중에 태초의 우주 빛 알갱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녀석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네. 계속 떨고 있네, 저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네. 쟤 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지? 저 조그만 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건 우주의 시작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을. 이 정도면.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빅뱅이란 무료한 나머지 툭 끊어져 버린 것에 불과하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빅뱅과 소멸의 표현을 이치적으로 자명하게 말한 거예요. 저 표현이. 천부경 우주적 가르침이 거의 그대로 녹아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깨달음의 수준이 그래도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무료에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야 됐어 나가 툭 나쁜 표현으로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어의 시선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표현이. 진짜 무에 가서 동무가 되어버리면 그게 아니죠. 기꺼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간다. 기꺼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툭 끊어져 버린다. 그 툭 하고 끊어지면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끊어져 버리면. 툭 하고 끊어지는 이 소리가 뭐예요? 불균형, 뒤틀림, 서양 철학자들이 잘 쓰는 이 표현들. 그런 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툭 끊어진다는 거. 그러면 그냥 바로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강의에서. 우주가 펼쳐졌다. 이렇게 툭 하고 다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이 통합과 분할이 되풀이되는 것에 질려버린 것이 우주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우주의 기본적 구조는 고,
고이다. 이 고는 고가 아니네요. 우주 이거 그런 의미에서 소우주는 기본적 구조로는 고 이차크 벤토프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명성을 얻었대요. 의료공학 전문가래. 이 사람이 제창한 이 사람이 말한 우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예요. 지금 에오가 말한 이런 우주는 이차크 벤토프라는 사람이 말한 우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 우주는 뭐냐? 이 사람이 말한 우주는 뭐냐? 그 원만한 빅뱅 우주의 흐름 속에서 가끔 소우주가 블랙홀로 향하는 흐름에 놓여 있으면 거기서는 통합이 진화로서 강조되고 가끔 만일 소우주가 블랙홀에서 막 나온 흐름의 위치에 놓여 있다면 거꾸로 분할이 진화로 강조될 따름이다. 그럼 뭐 헷갈리게 말했지만 이거죠. 갈 때는 가는 게 통합이 진화고 펼쳐질 때는 펼쳐지는 게 진화다 이런 의미예요. 이쪽은 펼쳐지는 게 진화고 이쪽은 귀일하는 게 진화다. 각자의 위치에서는 진화는 한 방향 같지만 이쪽은 다시 원시로 돌아가는 것이고 반번하는 것이고 이쪽은 진화를 해갖고 자꾸 복잡한 세계 거진 육방세계가 펼쳐지는 게 진화다.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차이. 다 같은 방향인데. 통합도 분할도 천사도 악마도 빛도 어둠도 결국은 상대성 속에 놓여 있으며 모두 같이 우주를 돌리기 위한 작디 작은 부품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찰을 했죠. 우주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 얘기. 이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부경의 인중천재일과 일석삼극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실은 천부경의 인중천지일하고 일석삼극하고 통합되는 느낌, 벌어지는 느낌, 인중천지일 되는 느낌, 일석삼극 벌어지는 느낌. 블랙홀로 향하는 방향에 있으면 통합이 진화로 강조되고 블랙홀에서 막 나온 흐름에 놓여 있으면 분할이 진화로 강조되고 이 말이죠. 이거 그냥 순리예요. 순리. 음양의 이치. 그러니까 상대성 속에 놓여 있다. 천사도 악마도 빛도 어둠도 천사도 악마도 빛도 어둠도 그 상대성에 놓여 있을 뿐이다. 서양 철학자 치고는 이런 정도 고찰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맨날 청사 악마 성경 막 이러니까 이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주를 돌리기 위한 부품인 거죠. 그렇게 보면 배고프니까 먹는 것 자체가 우주를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고자가 붙는 거고 계속 무언가 움직여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귀일하러 가니까 통합이 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석삼극 인중천지일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긴 해요. 음양의 이치까지도 잘 나타낸다. 이 상대성이라는 말 때문에. 이 정도 고찰을 해갖고 상대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저 학자는 음양의 이치를 어느 정도 자명하게 아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필요도 없고요. 서양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음양의 이치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저도 까고는 있지만 이 정도 이치를 아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이치는 이치로서 눈치채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오 글조차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에오만큼 깨달은 서양 철학자가 수두룩할 텐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죠. 이 정도의 고찰의 수준도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주적으로는. 이 부분. 자, 2번 읽어볼게요. 이 우주의 기구 자체로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요 구조를 계속 생각하세요. 이 우주의 기구 자체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바로 유일하면서 진정한 붓다들이다. 에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메커니즘에서 나 지겨워 죽겠어. 아, 나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될까? 이게 윤회야? 게다가 업이 있다고? 아, 이렇게 귀일하는 것조차도 진화야? 이것도 시스템이야? 아, 이 자체에서 그냥 좀 벗어나면 안 될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없을까?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없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유일하면서 진정한 붓다들이다. 그들은 우주의 어떤 장소, 어느 시대에 처하더라도 사랑과 빛의 통합을 강조하지 않는 한 창조성과 분할도 강조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무언가 강요하지 않으면 그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순리적인 상태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죠. 이 물질에 쌓여 있어요. 지금 에어 자체도. 그들은 항상 절대무를 강조할 뿐이다. 갑자기 또 어폐가 생겼죠. 갑자기. 에어의 한계와 오해이다. 좀 이렇게 써놨죠. 창조와 창조성은 다른 것이지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차원이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창조성은 우주 차원이다. 벌어지는 거니까. 창조력은 우주 차원에서도 창조력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발생될 수 있지만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야 되는 직전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 우주 차원으로 보는 게 더 자명하다. 다른 것이지만 무튼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주에서 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동시에 말하면서 이치로 통합하려는 어리석음을 에오가 자주 반복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무주와 우주를 구분 못해서 나오는 이런 오해들,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치 세상에서는 가능한데 우주 세상에서는 소용없는 거를 자꾸 말해. 어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치로 자꾸 또 통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음을 에오가 자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의 시공 자체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은 진정한 붓다가 아니고 그냥 회피 전문가예요. 회피 전문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에오의 말대로 본인도 철저하게 더 질문하고 죽어서 다시 와야 돼요. 이미 그러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미 그러고 있다. 절대무를 강조할수록 절대무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절대무에. 지금 에오가 말하는 이탈하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툭 하고 도망 나오면 또 다른 블랙홀과 또 다른 화이트홀이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통합적 진화와 또 다른 분화적 진화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면 여기도 또 다른 블랙홀과 화이트홀. 율로 도망갔더니 또 다른 블랙홀과 화이트홀. 이것을 절대무를 강조할 뿐이다. 빛, 어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의 상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착각. 어디든 여기가 지금이다. 어디든. 그러면 뭐가 있다? 바로 시작이 있다. 일종무종 바로 일시무시. 그렇기 때문에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는 것이 진짜 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오 시리즈를 일일이 전부 읽지 않고 에오이즘을 이해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여기에 에오이즘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라고 하고 에오가 9가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오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요 정도 9가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서 힌트 좀 얻으세요 이 말이죠. 볼까요? 1번. 우선 지구인의 것이든 외계인의 것이든 2차원이나 고차원의 것이든 어떠한 가르침도 안이하게 믿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한테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고 볶지 말고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우주 차원에서 질문을 해라. 즉 당신 생명의 근원 내지 그 생의 목적에 관해서이다. 생명의 근원 자체가 뭐야? 그냥 나는 왜 존재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생명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일쯤에 상관없겠지만 그냥 요 정도 깨달음을 얻는 곳에서 그냥 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어.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가. 결코 무엇이 옳으니 틀리니 타인에게 분별을 말하지 말지어다 이 소리죠. 여기서 꼴랑꼴랑거리면서 남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에오도.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세계 속에서도
작은 세계 속에서 옳다가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바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물에 바르고 틀림 옳고 그름을 타인에게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 자체로 봐도 그렇지만 이치적으로도 여기는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각주는 들어가는 말 비슷하네요. 1번부터 9번까지 에오이즘의 요약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 무주와 우주의 구별이 미진함에서 오는 이치와 물질과 이 세상의 법칙의 상관관계의 괴리감에서 오는 오류들을 잘 살펴가면서 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을 써놓은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잘 살펴보되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점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보면서 보란 얘기예요. 요약해서 9가지 얘기했었으니까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또 그렇게 보면 되죠. 자, 2번. 사색에 의한 결과든 종교에서 빌린 결론이든 자신과 우주 존재의 발생 원인, 그 궁극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거는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색하라. 통찰하고 고찰해라. 결코 아니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 화두를 중단하지 마라. 사고하고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에어는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주 세상과 우주 세상을 분리를 설명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 말이 되는 거죠. 스스로 걸러들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이거를 보면서 너는 그거를 구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구분을 계속 시켜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쪽과 이쪽을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은 계속, 고찰은 계속, 우주적으로 일단 닿을 때까지도 그 작업은 계속. 여기서 너무 시달리면 그때는 요즘 가르침, 그때는 조금 평화. 그거를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거나 혹은 세 번째,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거나 혹은 창조의지가 우주를 만들었다거나 흔히 진화를 하기 위해서 등등 무엇인가 혹할 것 같은 결론에 빠진 것 같다면 왜 존재를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왜 진화를 하는지 자문해보라. 이거 소중한 질문이죠. 소중한 질문이야. 혹은 단순히 유물적인 자연법칙만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사고하는 방법도 좋다. 다만 우주 안에서 너희들이 꼴랑꼴랑 거리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의 할머니는 누구지? 이런 생각. 물리의 끝은 이치로 닿고 철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시작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물적인 생각의 고찰부터도 시작해도 된다. 그 최초의 법칙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올라가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고 했을 때 처음에 나왔던 최초의 법칙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일시무시 염화미소의 작용. 그런 이치를, 그런 법칙을, 그런 순리를 알지 않고 느낌으로만 그렇구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툭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맴맴 도는 거. 맴맴.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이게 혹할 것 같은 결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 4번.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당신은 모든 지성과 사고력을 집중시켜 존재의 이유를 망상하고 몽상하고 추측하고 분석하면서 계속 질문해보라. 그것은 왜인가? 표현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어보다도 통찰이 깊지 않고 높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끄달려요. 그래서 답을 못 내려요. 헷갈리거든. 에어 자체도 이렇게 수수께끼를 살짝 물어놨잖아요. 뒤에. 이게 그 표현이에요. 다른 얘기 해놓고 왜인가? 라고 하는 거. 이거 에어식의 불친절함이죠. 이런 건. 다시 볼게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당신의 모든 지성과 사고력을 집중시켜서 존재의 이유를 망상하고 몽상하고 추측하고 분석하면서 계속 질문해보라. 그것은 왜인가? 왜인가? 존재 이유는 도대체 뭐인가? 망상이 돼도 되고 몽상이 돼도 되고 추측이 돼도 되고 뭐 분석하는 거 다 좋아. 질문해봐. 왜 도대체 존재가 뭐지? 존재는 왜 존재할까? 존재는 존재를 위함? 존재하기 위함? 생존은 생존을 위함? 5번. 만약 당신이 사색에 지쳤다면 잠깐 쉬면서 보는 관점을 바꿔보라. 과정상 이것도 맞아요. 사색에 막 지치고 계속 공부에 눌려 있으시면 잠깐 쉬어야 돼요. 진짜로 실제로는. 당신이 살기 위해 하고 있는 일,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 좋아서 하고 있는 일, 인생의 목적이어서 하고 있는 일,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일, 당신과 사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만약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다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거기까지 멈춘다는 것을 확장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자기 생명력이 약해서 결국 죽는 방향으로 간다. 혹은 만물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추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치적으로는 우주까지는 맞아요. 이게. 우주까지는 맞아. 에어가 이렇게 추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그런데 그거 전부 아니야. 망상하고 몽상하고 추측하고 분석해봐 얘들아. 존재가 뭐야? 하지만 그게 아닐 것이야. 메롱. 이런 거죠. 자, 6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그 동안에 계속 드렸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만물은 무가 되지 않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 즉 우주의 존재의 목적은 존재하는 것 그뿐이다. 우주적으로 봐서는. 우주가요. 우주 자체가 이게 생명이라고요. 우주 자체가 생명. 우주 하나 자체가. 이 우주 하나 자체가 그냥 태극 덩어리 하나. 사람은 80억이라고 있는데. 근데 우주 자체는 80억이 수없이 많죠. 어쨌든 우주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살겠다고 하는 거는 무에 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생명이 무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에우식의 통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주 자체가 살려면 무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에 닿으면 끝나버리거든. 나 끝나고 싶어. 나 윤회는 그만이야. 나 이 시스템 지겨워. 나갈래. 이 소리죠. 그걸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주를 생명 자체라고 놓고 보면 무에 다다라는 것은 죽기도 싫은 거예요. 생존 욕구 때문에. 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게 우주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보야 너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배불러 죽겠는데도 배가 터져가면서도 계속 입에 꾸역꾸역 뭘 넣고 있는 거야. 이런 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꼴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7번.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점을 생각해보라.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이. 그럼 그 움직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왜곡, 즉 불균형에 의해서 생겨났다. 에어도 이 두 개를 써요. 이게 아니어도 근데 외국 뭐 깨달음 서적이라든가 그런 뭐 명상책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영성가가 썼습니다 하고 이런 책들 보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왜곡과 불균형에 대해서. 또 왜곡, 고통, 불균형은 우주의 의식을 갖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부족감, 불만, 굶주림을 만들어낸다. 모든 만물은 굶주림을 채우려고 움직인다. 강력한 이치라 그랬죠. 즉 굶주림의 고야말로 활동의 원천이고 우주의 유지에 불가결하다. 꼭 있어야 된다. 가끔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순간이다. 마치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줄처럼 존재물은 위로 가면 아래로 가려고 하고 아래로 가면 계속 위로 가려고 동요한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 일단 7번 각조부터 읽어볼게요. 불균형이란 말 또한 중요한데 서양 철학가들의 뉘앙스가 강하다 써놨네요. 그저 음과 양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 그저 음과 양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음과 양이다. 일시무시 일석삼극의 이치만 알면 그만일 문제예요. 이게 일시무시 일석삼극하고 벌어지는 이 이치만 알면 이 정도는 그냥 해결된다. 그것의 움직임이란 그저 그러하게 음양으로 나뉘었다. 표현상 적절한 것은 절대무에서 무국이, 무국에서 불균형, 왜곡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볼 수는 있다. 요거를 조금 빌려다가 천부경적으로 무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무에서 요 무국이 불균형이 생겨서 제가 천둥이 꽝 하고 쳤다 그랬죠. 표현상. 무국에서 불균형, 천둥이 꽝 하고 쳐가지고 사건이 시작되었다. 무국의 천둥이 꽝 친 것이 계속 돌면서 어떻게 돼요? 균형 잡혀가는 것이 태극이다. 그것이 음양의 이치. 줄을 탱 하고 튕기면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상하운동 진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음양의 이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음양의 이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도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죠. 요거. 불균형이 그래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굶주림의 고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근원의 고통 그것이 계속 살아야 되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고 그죠? 이거를 다시 보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깊은 고찰이니까 굶주림의 고야말로 활동의 원천이고 우리가 움직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배고프니까 먹는 것 우주의 유지에 꼭 필요하다. 그죠? 그 활동이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는 거죠. 아까도 우주 생명력으로 봤을 때는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 가끔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는데 이게 이상해가지고 가끔 원래의 균형으로 자꾸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순간이다. 마치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줄처럼 이 줄, 땡 하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줄처럼 존재물은 위로 가면 아래로 가려고 하고 갔으면 돌아가려고 하고 내려왔으면 올라가려고 하고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펼쳐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 툭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에오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절대물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그저 그러하게 튕긴 기타줄처럼 땡 하면 계속 흔들리는 것. 절대무 또 흔들릴 건데 이것이 또 촉근 이론이에요. 이것이 이 줄처럼 했을 때 이 줄이 진짜로 촉근 이론이에요. 여기서 한번 탕 하고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번 탕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가 없어요. 촉근 하나조차도 탱탱 눌러서 W가 됐든 V가 됐든 세상 만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예요. 이 끈 하나도. 끈 하나도. 촉근 이론이 있고 M 이론이 있죠. 이건 막 이론이고 촉근 이론 갖고 설명이 안 되니까 막 이론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막 이론은 또 왜 나와요? 1이 나와서 플라 마이너가 나왔을 때 여기 천이 있고 여기 지가 있고 이거는 인이 있고 무의 작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고 싶어 죽겠는 것이 중력의 작용이고 그 주위를 천기와 지기가 감싸고 있다 그랬죠. 그런 와중에 자극에 탕 하고 불균형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끈 자체가 이렇게 휘어서 어떤 물질로 되고 이 끈 자체가 이렇게 휘니까 저쪽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이론이에요. 그게 막이론. 막 자체의 움직임이 뒤틀리는 것.
그렇지만 마기론이 근본이 아니라 원래는 촉근이 더 근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올 거예요, 아마. 다시. 끈 자체의 태초의 움직임이 진짜, 그리고 운동성이 일어나서 막이 형성되면서 천기와 지기가 그 힘으로 뭉텅이대로 움직이는 게 마기론. 일시무시의 이치로 봤을 때는 순서상 이게 먼저예요. 과학자들은 어디서 착각할 수 있어요? 촉근이론이라고 이론은 만들어놨는데 증명을 할 수 없으니 한계가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을 봐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을 근접하게 본긴 한 거죠. 그러니까 마기론이 오히려 더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최고의 이론이라고 하는 마기론에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에미론에 잘못된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점. 최고의 석학이 저하고 얘기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마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잘못됐다. 차라리 끈이론이 더 먼저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마기론이 더 먼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촉근이론에서 나오는 힘의 모양이다. 이 부분에서 그런 고찰도 다 가능한 거예요. 위로 가면 아래로 가려고 하고 아래로 가면 위로 가려고 하고 그런 고찰들. 8번째. 당신 삶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반복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우주 전부를 긍정하면서 영원히 윤회를 거듭하면서 살라. 그러나 반복을 이제라도 중지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멸을 소원하고 해탈을 얻고자 결심한다면 사인선의 행법을 실천하라. 방편으로서는 맞지만 이 한 문장 자체에서도 또 어폐가 막 드러나고 있죠. 1번. 우주를 긍정하면 영원한 윤회. 우주를 긍정하면 영원한 윤회다. 우주 전부를 긍정하면 영원히 윤회를 하면서 살 거야. 사인선은 사멸과 소멸의 해탈의 윤회 시스템을 벗어난 경지. 이 문제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이 문제. 과연 우주를 전부 긍정하면 영원한 윤회고 사인선, 소멸, 해탈 이것을 말했을 때는 시스템을 벗어난 걸까? 구의 자리의 설정이 왜 중요한지 에오는 전혀 알지 못해요. 구의 자리의 설정이 왜 중요한지. 그냥 도망자 회피자일 뿐이에요. 그냥 망상, 에오 자체도 망상. 저쪽에 가면 절대모 망상. 이치는 맞게 말했으면서 가봤자 또 다른 시작인 건데. 그래서 에오는 죽어서 그냥 벗어난 경지에 있을까? 에오는 그래서 벗어난 경지에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한두 번 생 내에 인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오는 계속 돌고 있어요. 에오도. 웃긴 일이지만 에오의 이 글들이 수수께끼든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그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속지 말란 소리예요. 이치를 캐냈고 자명한 것을 캐냈으면 허점을 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뭐만 알면 우주와 우주의 이치를 구분만 할 줄 알면 일단 에오는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점은 에오처럼 회피랑 도망이 진짜 절대무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오가 말하는 소멸과 해탈의 윤회 시스템을 벗어난 경지는 다시 말하지만 뭐다? 구의 자리에서 설정해서 내가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순간이 해탈이라 그랬어요. 그게. 도망가겠다가 해탈이 아니라 절대무 거리는 건 뭐예요? 절대무로 절대로 못 가요. 그 상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문장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9번. 단 사인선은 결코 깨닫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 주의점이죠. 이 말 맞아요. 이 말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선이 사인선을 위함이 되고 사인선이 그냥 에오의 경계, 에오의 이 수준을 위함이면 사인선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위험해요. 또 게다가. 신비 체험을 위해서도 사인선을 행하지 마라. 안정된 마음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사인선을 하지 마라. 이거 다 동의돼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도 사회 적응이나 활동을 활발하기 위해서 사인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거의 다 맞죠.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
에어가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위험한데 이거 괜히 함부로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뭐 깨달으려고 좀 평화 얻으려고 죽기 편안해지려고 우주의 이치 좀 알려고 사행선 행했다가는 너희들은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냥 진짜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 함부로 시작하면 안 돼. 각오하고 해야 돼.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래요? 사인선도 필요하고 그 길만 아니어도 다른 길도 있으니까 가도 된다. 영 안 먹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사인선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길을 아니까. 에어는 근데 뭐라 그래요? 거의 퉁쳐서 절대 길은 없지만 사인선을 해야 돼. 결국에는 할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이 말이죠.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르는 거죠. 에어도.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른다. 자신을 공허하게 하여 우주로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 목적 외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대와 목적 혹은 호기심을 갖는 사인선을 행하면 안 된다. 에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에 다다른 우리들은 이 말을 다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우주로부터 두 번째 각조. 우주로부터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저 우주와 우주 사이일 뿐이에요. 우주로부터 사라져야 돼. 절대무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그냥 다른 이건 무주도 아니야. 사라져야 돼 하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쪽도 우주인데 사라져야 돼 하고 딱 가보니까 이쪽도 우주예요. 그러니까 에오가 후회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을 알았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알 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요. 우리한테, 동무들한테. 너희들 목적성을 갖고 있어? 너희들 평화? 인류애? 그게 뭐라고? 인류애 갖고 뭔가 될 것 같아? 그거 헛소리야. 뭐 진짜 망상을 깨어나야 돼. 그거는 그냥 둬야지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목적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착각하자, 착각. 동무들의 노력 때문에 에오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동무들의 노력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이 우주에서 벗어나서 상위 우주 또는 다른 우주에 올라가서 내가 있었던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를 자기들이 몰라요. 그 덕이 있는 줄. 배은망덕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꼴랑꼴랑거리고 있으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동무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진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 다시 갔다 오거나 깨어나거나. 그것은 착각이다. 물을 진짜로 알았다고 하면 우주로부터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은요. 그냥 이치상 흐름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으냐. 지금 우주로부터 벗어나는 게 끝입니다라고 절대로 얘기 못해요. 절대로. 우주에서도 벗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절대 고요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또 얼마나 더 한심해요. 에어 정도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한심해 죽겠는데 동무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당신의 지성, 판단력, 감각, 감성을 끊임없이 버리고 또 버려서 뭐 에고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온 이런 걸 버리고 버려서 이제 더 이상 3번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기까지 공허함과 비존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사인선이라고 하는 게 버려서 끝까지 버려서 비존재, 공허함 거기까지 닿으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이 말 자체에서도 또 어폐가 있죠. 여기서 실현하기 이런 말이 왜 나와야 돼요? 에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에오가 진짜 이것에서 대오했다면 비존재성이란 말도 실현하면 안 돼요. 에오가 진짜로 이렇게 깨달았다면. 공허함? 말도 안 되죠.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 존재가 그냥 그득하니까 비존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실현은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실현은 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절대무를 향하는 길에서 운이 좋다면 고요한 미소와 환희에 찬 무지를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극한 고요에 갔는데 미소가 어디 있어? 미소가 왜 나와요? 극한 고요에 갔는데 갑자기 미소가 왜 나와? 극한 무, 절대무로 갔는데 환희가 왜 나와요? 환희가. 이거 완전 잘못 짚었죠, 이거. 이 문장. 이거 하나로 봐도 에오는 탁 그냥 들통이 나요, 그냥 들통이. 다른 책에서 혹시나 이거를 번복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이 문장에서 모순이 그냥 엄청나게 가득해요, 이거. 이게 9번이잖아요, 여러분. 에오가 1부터 9번까지를 얘기하는데 9번에서는 나름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름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자고. 여기서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계속 지적했잖아요. 공허함이나 비존재라면 그것은 실현 같은 단어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요거는 또 다르다 그랬죠, 약간. 실현이라는 그런 단어로는 설명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해서 이런 단어도 안 돼. 이게 진짜 에어의 뜻이라고 하면 행이라는 글도 고요함은 미소도 환희도 아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미소도 환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요라고 진짜 절대 고요라고 하면 절대 뭐라고 하면 그거는 뭐 미소 환희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그건 그냥 무예요. 무. 그냥 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리고 두 번째로 쓰자면 뭐예요? 그냥 나. 그냥 나. 이렇듯 에오 자신의 사고와 의식도 철저하게 존재하지 못하면 에오조차도 철저하게 존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비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허, 저는 의미를 다르게 보죠. 어쨌든 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공허, 이거에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공허에 있어 봐야지 공허함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이치와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여기에 존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폐만 모순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만 보면. 전에도 다시 말했지만 에어도 지금은 반대의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대의 글을 쓰고 있다. 존해서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다 반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였구나. 절대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아니었네. 혹여나 여기가 절대무였는데 그걸 내가 정말로 오해하고 있었네. 알고 나니까 내가 왔던 길이 다 절대무네. 거기서 비존재? 비존재? 착각했네. 잘못 짚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어글은 정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존재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절대고요, 절대무, 비존재, 막 극한 공허함, 허무, 막 이런 거. 그거 다 쓸 데 없다. 그거 다 많이 쳐줘봐야 여기에요. 여기 많이 쳐줘봐야 어떤 우주에 많이 쳐줘봐야 여기. 다시 벌어진다. 그것은 뻔하다. 여기서 꼴랑 도망가봤자 어떻게 된다? 이 우주에 또 거기. 그러니까 에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툭 하고 끊어지는 걸 에오가 또 느낀 거지. 또 툭 하고 벌어졌네? 이런 우주의 먹잇감. 50년을 공부해놓고 봐서 해탈하고 벗어날 거야. 신선 이 정도면 됐겠지. 우주의 이치는 다 깨달았어 하고 딱 죽고 나니까 다른 우주가 툭 하고 벌어졌네. 이 내 죗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깨달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조차도 늘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의문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크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하지만 계속 의심한단 말이에요. 계속.
절대무가 어디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절대 고요가 진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은 없다가 있는 것일 뿐. 절대 고요는 찰나, 있다가 없는 것일 뿐. 그것은 그저 순리. 절대 고요는 그저 갈구하는 것일 뿐. 비존재, 그것은 그저 지나가고 있는 나를 헛소리로 만들어 놓은 말장난. 비존재가 어디 있어요? 비존재가. 우주 시스템 안은 다 배고파서 먹는 게 전부인데, 이치의 시작과 끝인데, 요 사이에 딱 하면 비존재가 있을까요? 아니, 바로 있다. 진짜 비존재는 뭐다? 기꺼이 돌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비존재다. 9의 자리에 설정, 10의 자리로 갔다가 기꺼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로 비존재스러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8장도 은근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다시 보시면서, 제가 카페에도 이거 이제 각주 달아놓은 글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각주랑 글이랑 요 강의 들은 거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밑줄 치거나 각주를 안다는 것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에오의 강점이에요, 이게. 에오의 강점. 플라마이나가 있어. 그래서 요쪽은 맞는데 요쪽은 틀리고, 요쪽은 또 맞는데 요쪽은 틀려.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앞으로 남은 9장부터 12장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